근데 우리 인생길이 그렇다는 거예요. 우리 인생길이 딱히 길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준비된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권을 행사했을 때 상태가 우리 개인 삶에 길이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이에요. 그게 길이라는 개념이에요. 그러면 이 길이란 상태를 어디에서 우리가 개인의 삶이 마치 앞길이 있는 것처럼 열리게 되나 하면은 그것은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근데 뭐 다스리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배불릴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국민들의 삶은 최악이 돼버리죠. 마찬가지로 학자라는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학식을 기반으로 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순간부터 배우는 사람은 최악이 돼버립니다.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것이 결국은 도예요. 그 길이 도예요. 근데 도를 아십니까? 도를 아십니까? 황당한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부지기수입니다. 근데 지들이 그렇게 선동을 하고 뭘 해갖고 어떻게 해놓고 지도자를 잘못 세우고 아닌 사람들도 기다고 분위기 잡고 이렇게 세워놓고 난 다음에 도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묻습니다. 뭐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? 그래서 우리는 이 주라는 게 결국은 주나라 문왕이 만드는 주역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사람들 안에 준비된 지도자 천재께서 그 우두머리를 앉았다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말이 천재가 90살 때, 90대예요. 근데 90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. 90대에 모든 경전을 다 정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90대 주역이 다시 한번 손빠졌다는 이야기예요. 그러면은 귀장역과 연산역과 이 역이 합쳐져서 그때 시대상을 모두 담은 역이 다시 재편됐다는 말이에요. 그게 이제 주역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도를 구하고 싶으면 그 도는 384개의 효에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. 그 도라는 것은. 자, 이제 거기까지가 주역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됐죠. 제가 또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선 여기 말 나온 김에 요거부터 좀 할까요? 제일 안 좋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요 흉자가 있잖아요. 요거는 하늘을 통해 입 벌릴 감자죠. 혹시 저거 성기옥형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이제 굉장히 좋은 기운이 모여드는 곳을 갖다 성기옥형이로 풍수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북두칠성에 그 국자 모양으로 된 데를 갖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 흉이라고 보면 여기에 생수의 최대수인 오자가 5오자입니다. 이게 5오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상태에 뚜껑이 막혀 있는 상태를 갖다가 흉이라고 합니다. 5오자는 아까 생수라고 탄생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. 아늑한 새둥지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막 갖는 새가 이제 부활을 해갖고 그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. 아래서 이제 새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. 아직 나지는 못하지만. 근데 이 뚜껑이 막힌 거예요. 그래서 어미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. 그걸 이제 주역에서는 흉이라고 해요. 나중에 이 글자가 이제 요 위에 돼지 머리 두자는 빠지고 돼지 머리 해 두, 이 설명도 좀 해드려야 되겠네. 빠지고 요렇게 돼 있는데 요 상태도 마찬가지예요. 뭔가가 폐쇄된 공간에 어린 생명이 갇혀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. 그게 이제 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. 우리는 자유롭기를 원하죠. 영혼이 됐건 육체가 됐건 다 자유롭기를 원합니다. 그런데 구속이 된다는, 속박이 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상태죠. 그러니까 어떤 밀폐된 공간 안에 우리 행동이 다 제약을 받는다는 말이에요. 그것이 죄를 지어서 감방에 갔건 아니면은
어떤 뭐 구금 상태건 그런 상태를 갖다 흉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군대요. 자,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상태를 갖다가 금음삭자라고 했죠. 어둠이라면 철저하게 어둠인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을 아까 이게 파인불이라고 했죠. 사람들을 바치고 나라가 주체가 돼갖고 사람들을 혼돈으로 몰고 가는 게 그게 구예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언제 시간이 되면은 도올 선생의 주역과 선명의 주역을 비교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도올 선생이 제가 표멸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. 근데 도올 선생이 주역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.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. 뭐냐면은 주역은 칼과 같은 거예요. 주역은 칼과 같은 건데 그걸 정치 목적으로 써서 어떤 편가력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현 정부의 지도자를 두고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주역이 그렇게 말을 했어라고 하면서 이제 마치 이 하늘의 학문이 지금 현 지도자를 갖다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다는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국민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그분은 선생님이잖아요. 그죠? 인지도가 상당히 있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. 그럼 그 선생이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대다수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국민들은 판단력이 자체가 흐려져 버려요.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 상태를 갖다가 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분은 말 한마디로 갖고 주역이 그렇게 말을 했어. 지금 임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. 그러면 그분이 결국 상당히 다수의 국민들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은 거예요. 판단력 자체를 갖다 뭉개버린 거예요. 그럼 사람이 제 판단을 하고 죽을 길 살 길을 알아서 찾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완전히 허물어 버렸으니 그 상태를 갖다가 구라고 하는 겁니다.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이 날카로운 검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을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 화합이나 보다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정말 강팍한 사람들을 갖다가 교화시켜서 보다 순화시킨다거나 뭔가 바람직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 주역이란 그 날카로운 칼을 그런 데 갖다 그렇게 써버리면은 아니 돌아가실 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천벌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근데 주역 잘못 쓰면요 분명히 천벌이 있습니다. 제가 장담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인이죠. 요 그럴 문자 밑에 입구자가 있습니다. 문이란 거는 이 천재를 뜻하는 문자예요. 요 글자가 정확한 표현을 하면 돼지, 해, 머리, 두자입니다. 이 글자 이름이 이렇게 생겼어요. 돼지를 뜻하는 글자를 보면은 돼지 돈자가 있고 그 다음에 돼지 해자가 있고 돼지 시자가 있고 요것처럼 돼지 해 머리 두자가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돼지를 뜻하는 글자가 네 글자가 있는데 요거는 천재의 세 아들이 세상을 위한 희생을 뜻하는 글자예요. 이건 천재께서 하도 이뻐서 돼지 돼지 하고 불렀던 것이 요 두 글자는 그렇게 불렀던 것이 돼지가 됐고 이 글자는 금을 현자에 칼질을 한 거예요. 칼질하고 이 부분을 뺀 거죠. 요게 돼지 해자인데 우리가 저거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례할 때 12지 있죠. 12지에 12번째가 돼지 해자죠. 그 돼지는 어떤 돼지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 와서 도덕이라는 개념을 세운 사람. 그 사람이 요정이라는 사람이에요. 요정이라는 사람인데 이 요정이 누군가 하면은 천재의 셋째 아들의 딸, 그러니까 천재의 손녀. 천재의 손녀인데
어마어마하게 총명하고 지혜롭기가 말도 못하고 자그마했대요. 이게 아버지가 신농 지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엄마하고 세상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세상 구석구석을 다 네 단위로 살핀 사람이에요.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첨부로 돌아와서 옥편을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분이 그분이에요. 그 두 내외분이에요. 근데 이 요정이라는 이 공주가 정자에서 태어났답니다. 그 여행 중에. 그런데 또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제대로 잘 못 얻어서 먹을 거 아니에요. 성장기 때 그렇게 혹독한 고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덩치가 너무 쬐끄만해요. 그래서 마치 숲속에 사는 그 요정처럼 잠자리 달게 달린 그 요정처럼 그렇게 쬐끄만 했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요정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예뻤나 하면은 자기 엄마 아버지를 까마귀떼로 부르고, 예? 이분이 세상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새카맣게 까마귀처럼 타갖고 까마귀떼로 불렸다는 거예요. 그 까마귀떼 중에 한 마리 화개처럼 그렇게 이뻤다는 거예요. 이 요정이. 그 정도로 이뻤다는 거예요. 근데 요정이 채 20살도 안 돼가지고 암살을 당합니다. 나중에 암살자들을 찾아냈는데 그 암살자가 해나라 사람이었던 거예요. 이 대지해. 근데 여기서 금을 현자가 요정을 뜻하는 문자인데 왜 금을 현자라 하면 어머니는 백인이었고 머리가 금발이었고 눈이 푸른빛이었다라고 해요. 기록을 보면은.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와 똑같은 한결이고 우리 피부 색깔 똑같은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동양인이었는데 태어난 아이가 이제 흑인으로 태어난 거예요. 근데 그 짐작되는 게 이제 그런 게 있죠. 여행 중에 그 어떤 뭐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남의 나라를 다니다 보니 별 나쁜 놈들도 있었을 테고 근데 태어난 아이가 까맣게 이제 흑인으로 태어난 거예요. 그랬는 건데 이 요정이 20살도 채 안 돼서 이제 암살 당하는데 그 암살자의 그 소속된 나라가 해나라 사람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천재께서 지가 사질러 놓은 그 오물에 뒹굴면서 꾸정물만 줘도 좋다고 주인한테 꼬리 흔드는 돼지 같은 놈이라고 해갖고 그 돼지해로 불리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돼지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. 그 나라 사람들이.